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세요. 운동일러입니다. 여러분, 하체 운동하면 어떤 운동이 떠오르시나요? 머릿속에 스쿼트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든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생각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런지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스플릿 스쿼트, 제자리 런지라고 흔히 말하는 런지의 가장 기본 단계입니다. 제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움직임 측면에서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반대로 표현하면 고립되었기 때문에 다리가 타들어가는 듯한 펌핑을 느낄 수 있는 빡센 운동에 속합니다. 두 번째, 스플릿 스쿼트 플러스 반대쪽 중량. 스플릿 스쿼트를 할 때 앞발과 반대쪽 손에 중량을 들고 하면 중심을 잡기 더 어려워집니다. 즉, 더 많은 컨트롤이 요구되고 운동이 가능하다면 중둔근을 극대화시킨 런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백워드 런지. 런지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동작입니다. 메인 운동 부위인 앞다리 대신 뒷다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포워드 런지. 프론트 런지라고도 불리는 운동입니다. 메인 운동 부위인 앞다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꽤 어려운 난이도에 속하게 됩니다. 앞발을 착지하는 순간 컨트롤을 제대로 못할 경우 무릎에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백워드 런지 with 코어 슬라이드. 코어 슬라이드를 활용한 백워드 런지입니다. 백워드 런지를 할 때 무릎이 불안한 분들이 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더 쉽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발이 지면에 붙은 채 움직이기 때문에 집중도 면에서 코어 슬라이드가 없는 런지보다 자극은 더 강력합니다. 여섯 번째, 레터럴 런지. 일반적인 런지만 한 분들에게는 많이 생소한 런지입니다. 하지만 축구, 농구 등 방향 전환이 들어가는 스포츠를 즐기는 분이라면 필수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형태는 레터럴 런지의 가장 쉬운 단계인 레터럴 런지 플러스 스플릿 스쿼트 방식입니다. 발이 고정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컨트롤을 하기에 더 쉽습니다. 일곱 번째, 레터럴 런지 with 코어 슬라이드. 레터럴 런지를 발을 떼고 제대로 된 안정성을 잡으면서 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안정성을 잡으면서 좀 더 다이나믹한 레터럴 런지를 하고 싶다면 코어 슬라이드를 활용하면 됩니다. 여덟 번째, 인클라인 런지. 스텝박스에 앞다리를 올려서 하는 런지입니다. 스플릿으로 진행해도 좋지만 일어설 때 뒷다리도 박스로 같이 올라오면 계단을 올라가거나 등산을 할 때 불안한 무릎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 디클라인 런지. 스텝박스 위에서 뒷다리를 올려서 하는 런지입니다.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할 때 발목이 불편했던 사람은 디클라인 런지를 스플릿으로 한다면 조금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앞다리를 박스 밑으로 떨어뜨리는 드랍 형식으로 한다면 중둔근과 햄스트링에서의 요구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열 번째,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이름은 불가리안이지만 불가리 사람이 아닌 구소련 육상 금메달리스트인 발레리 보르조프라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운동입니다. 연구 결과 중량을 추가하면 허리 통증 없이 백스쿼트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운동입니다. 11번째, 포워드 앤 백워드 런지. 포워드 런지와 백워드 런지를 다 해보셨다면 이 두 가지를 한번 합쳐서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포워드로 갈 때는 움직이는 다리가, 백워드로 갈 때는 지지하는 다리가 운동되어 단 한 개만으로 두 다리 모두 운동이 가능합니다. 하체를 탈탈 털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2번째, 워킹 런지 리그레션. 포워드 런지 플러스 백워드 런지로 하는 워킹 런지입니다. 한 다리로 지지하는 시간이 다음에 나오는 런지보다는 짧기 때문에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3번째, 워킹 런지. 포워드 런지 플러스 포워드 런지로 하는 워킹 런지입니다. 한 다리로 지지하는 시간이 가장 긴 런지로 중둔근 요구도가 가장 큰 런지이기 때문에 엉덩이의 펌핑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런지입니다. 운동 중에 힘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는 크레아틴을 보충하면서 운동해주세요. 14번째, 런지 윗 보수. 앞다리를 보수 위에 올리고 하는 방식의 런지입니다. 불안정성의 끝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는 매트를 접어서 하거나 요가 블럭 위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5번째, 트레드밀 언덕 런지.
트레드밀의 경사도를 이용한 런지입니다. 외국 누나 형들이 많이 하길래 따라해봤지만 사실 저는 처음 해봅니다. 몇 번 해보니 속도는 0.8에서 1.3 사이에 최저 속도에 가깝게 세팅하고 경사도는 10도 이상으로 올리는 게 자세 잡기에 수월했습니다. 워킹 런지를 하고 싶은데 공간이 안 나올 때 하면 좋다고 세뇌해보지만 차라리 다른 런지를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16번째, 오더 런지. 클럽벨의 오더 포지션을 주지 않지 않은 런지입니다. 하체가 움직이는 동안 상체에서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운동으로 어깨의 안정성과 더불어 터질 듯한 전완근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17번째, 캐틀벨 렉 런지. 캐틀벨 클린 상태에서 하는 런지입니다. 클럽벨이 전완근에서의 강력한 힘을 요구했다면 캐틀벨 렉 포지션은 어깨부터 팔까지의 상지의 안정성이 굉장히 요구됩니다. 그냥 양손의 캐틀벨 또는 덤벨을 하는 것보다는 체감 무게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쉽게 말해 같은 중량 대비 더 빡센 런지가 가능합니다. 18번째, 오버헤드 캐틀벨 런지. 무게가 머리 위로 올라가면서 무게중심의 개념을 가장 힘들게 만든 상태에서 진행하는 런지입니다. 광배근의 신전, 회전근개의 안정성, 코어의 활성화 등 단순 하체 운동인 런지를 전신을 쓰는 운동의 개념으로 전환시켜줍니다. 오늘 소개하는 런지 중에 굉장히 빡센 난이도에 속하는 런지이기 때문에 나는 운동 초급자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어깨를 다친 적이 있거나 어깨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하지마! 19번째, 프론트 홀드 런지. 샌드백의 클린 상태로 하는 런지입니다. 샌드백을 팔이 아닌 몸통 전체로 끌어안아 전면 코어를 활성화시킨 채 하는 운동으로 샌드백으로 하는 런지 중 가장 쉬운 단계에 속합니다. 20번째, 숄더링 런지. 한쪽 어깨에 샌드백을 올리고 하는 런지입니다. 슬라이드 없이 해도 상관없지만 슬라이드가 없을 경우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슬라이드와 함께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정성과 스트렝스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21번째, 맥스 런지 리그레션. 캐틀벨에 스윙이 있다면 샌드백엔 맥스 런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를 낮춘 방법입니다. 샌드백이 회전할 때 끌려가지 않는 게 중요하고 측면의 회전 저항성을 향상시켜주는, 즉 안티 로테이션 운동입니다. 22번째, 맥스 런지 앤 클린. 샌드백 클린 상태에서 로테이션이 들어가는 운동으로 샌드백이 떨어지는 순간 몸통에선 샌드백에 끌려가지 않기 위한 강력한 브레이크가 작동됩니다. 백머슬과 측면에서 강력한 회전 저항성이 필요하며 클린과 로테이션이 합쳐진 런지로 방금 전 런지보다는 상위 개념의 운동입니다. 23번째, 런지 스러스트. 스러스트는 밀다 또는 찌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운동으로는 엉덩이 힘으로 밀어내는 힙 스러스트가 있습니다. 런지 스러스트는 내려간 다음 돌아오는 동작에서 하체 힘으로 무게를 머리 위로 밀어내는 방식의 운동입니다. 샌드백과 캐틀벨, 덤벨 등 도구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24번째, 림 포워드 런지. 림 포워드는 앞으로 구부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낯선 방식의 런지일 수 있습니다. 고관절 힌지를 많이 사용해 엉덩이의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운동으로 다이나믹하게 진행해도 되고 슬라이드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25번째, 런지 니업. 백워드 런지 후 무릎을 들어 올려 안정성과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무릎을 들어 올렸을 때 싱글 레그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지면을 잘 못 누르거나 중등근이 약한 사람의 경우 올바른 자세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6번째, 패스 언더 런지. 스플릿 스쿼트 플러스 반대쪽 중량은 중둔근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런지라고 처음에 알려드렸습니다. 패스 언더 런지는 거기에 스플릿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중량을 반대손으로 보내는 운동으로 중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움직임을 잠시 멈춰야 하기 때문에 하체의 직접적인 피로도가 더 쌓이고 많은 집중도가 요구됩니다. 중량이 이동하는 동안 상체가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27번째, 점핑 런지. 점프를 하려면 근력의 속도까지 있어야 합니다. 즉 파워의 개념이 들어간 운동이고, 다시 말해 점프가 들어가는 운동은 아주 많이 힘이 듭니다. 참고로 무릎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점핑 런지건 점핑 스쿼트건 점프가 들어가는 건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28번째,
컬시 런지, 크로스 런지라고 흔히 부르는 자세로 절하는 모습과 유래해서 지어진 런지입니다. 여성분들에게는 하체살 빼기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많은 분들이 따라하는 운동입니다. 뒷다리를 크로스로 빼기 때문에 엉덩이가 더 늘어나 엉덩이 자극에 좋은 것은 있지만 막상 해보면 무릎의 중립을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거기에 발목의 가동성이 부족하면 뒤꿈치까지 뜨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릎 부상의 위험도가 꽤 높은 운동입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하긴 했지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29번째, 케이블 풀 런지. 케이블을 활용해 광배근부터 하지까지의 링크를 잘 걸고 당기는 힘을 이용해 올라오는 런지입니다. 뒷다리가 내려갈 땐 팔을 앞으로 보내고 제자리로 돌아올 땐 팔을 당기면서 올라오는 동작입니다. 팔을 뻗는 동작과 다리가 내려가는 동작의 타이밍이 잘 맞아야 하고 케이블에 몸이 끌려가거나 몸통이 회전되지 않게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 교정으로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상으로 런지 29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쿼트만 하셨다면 오늘은 런지 한번 해보는 거 어떠신가요? 스쿼트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